저희는 89페이지에 있는 정보공사 문제 02번에 대한 함수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청소년 추천 인기도가 여기 있는 이거 구하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청소년 추천 인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관리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A, 여기는 여기요 있잖아요. 관리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A면은 삼각형 3개, B면은 삼각형 2개, 그 외에는 삼각형 하나가 되도록 하는데, 살펴보자면 여기 관리 코드에 있는 여기 첫 번째 글자 있잖아요. 네, 여기 있는 첫 번째 글자가 A, B, C, D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A냐, B냐, 아니면 그것도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A 아니고 B도 아니면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표시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 있는 앞에 있는 글자를 보고서는 이렇게 삼각형 표시를 해달라 하는 건데, 지금 함수가 if하고 left 함수를 이용해서 하라고 합니다. 자, if 함수 먼저 left 함수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에 요거 if가 들어갔다라는 말은 조건이 달라붙는 거와 같습니다. 예, 조건이 여기 A냐 아니면 B냐, 그것도 아니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구성인데, 여기가 A인지 아닌지에 대한 조건을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자, if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논리식인 조건, 요거 조건 1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관리 코드의 첫 글자가, 관리 코드 첫 글자가요, A인가요? 하고 비교해 보죠. 이렇게 해서 논리식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A가 맞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삼각형 3개 해주고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 되겠죠. 자, 이거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B인지 아닌지 한 번 더 비교해 보아야겠죠. 그래서 2% 해가지고 한 번 더 합니다. 2% 해가지고 논리식을 한 번 더 만들죠. 어떻게 해요? 이게 관리 코드 첫 글자가요, B냐? 또 한 번 물어봐 줘요. 조건에서 요 글자, 요거에 대한 조건이 맞잖아요. 그러면은 삼각형 2개 만들어 주고요. 근데 이게 A도 아니고 B도 아니에요. 그러면 요것도 해당 안 되고 이것도 해당이 안 되니까 나머지 여기 있는 이 거짓 있는 이 인수에는 삼각형 하나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2% 해가지고 요거와 요거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A면은 삼각형 3개, 여기다가 B면은 삼각형 2개, A도 아니고 B도 아니면 마지막에는 이제 삼각형 하나만 적어주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데요. 그러면 이제 관리 코드 첫 글자는 여기 있는 거 가지고 해주면 됩니다. 레프트 함수를요. 자, 레프트 함수로 해가지고 하는데요. 요 레프트 함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레프트 함수는 이거예요. 관리 코드의 첫 글자, 요거죠. 요거. 관리 코드의 첫 글자. 자, 레프트 함수로 살펴보자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자열을 첫 번째 인수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추출할 문자열을 두 번째 인수로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열에서요, 이 문자열에서 지금 우리는 왼쪽에서 하나만 가지고 올 거잖아요. 그래서 레프트 함수에 대한 인수를 찾아본다면 이 B5에서 하나만 가지고 오겠다. 왼쪽에서 하나만 가지고 오겠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기다가 라이트 함수로 해가지고 오른쪽에서 몇 글자 가져오는 그런 라이트 함수를 살펴봤어요. 오늘은 레프트 함수죠. 왼쪽에서 몇 글자 가져오냐. 이것도 문자열에서요, 왼쪽부터 해가지고 지정한 수만큼 문자로 반환해가지고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지금은 왼쪽에서 첫 글자이니까 뒤로 가지고 올 거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를 if와 left 함수로 다 같이 조합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관리 코드 첫 글자 left로 해서 만들어주고, 그걸 가지고는 이제 if로 해서 조건식 만들어주면 되죠. 관리 코드에 있는 첫 글자 left로 해가지고 left에서
B5에서 첫 글자를 여기다가 가져오면은 D가 되는 거고, D가 A랑 맞아요, 안 맞아요? 할 것 같잖아요. 지금은 안 맞죠. 안 맞으니까 안 맞더라도 여기 두 번째 인수를 일단 적어줘야죠. 이게 여기 있는 이것이 이 조건이 맞으면 여기 있는 참 있는 여기 두 번째 인수가 참이잖아요. 참 영역에다가 참인 값 여기 요거를 삼각형 3개 만들어 줘야 되고, 이게 또 안 맞으면은 이번에는 거짓 있는 이 인수에다가 다시 한 번 더 요거를 해줘야겠죠. if 함수로 해가지고 관리 코드의 첫 글자가 B인가요 해주고, 맞다면은 삼각형 2개, A도 아니고 B도 아니면은 이제 삼각형 마지막에 1개만 표시해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이런 수식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얘가 D가 올 거잖아요. 그쵸? D는 A 안 맞고, 그러니까 요거 처리 안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얘도 D인데 요거 안 맞으니까 이것도 처리 안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있는 게 이렇게 들어오는 형태가 되겠죠. 이해가 되셨죠? 여기도 마찬가지요. 이거는 이제 C니까 요거 C 안 맞아요. 여기도 C인데 안 맞으니까 결국에는 삼각형 하나만 오는 거. 자, 의미는 아셨죠? 자, 우리 마찬가지 청소년 인기 추천 인기도 요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도 같이 해봐요. I 5셀 선택해 주고요. 수식 입력줄에 등호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여기다가 레프트 함수로 해가지고 먼저 우리 관리 코드의 첫 글자 한번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레프트 함수 LEFT 해가지고요. 레프트 함수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고, 그리고는 관리 코드의 첫 글자, 관리 코드가 있는 셀이 B5셀이고 B5셀에서 쉼표 눌러서 자릿수 하나만 가지고 올게요. 하나만 가지고 오기. 넘철트. 예, 몇 글자 가지고 올 건지 추출할 수 적어주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셀에서 첫 글자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D가 보이고, 그리고 I 5셀에서 채우기 핸들 이용해 가지고 밑으로 쭉 드래그 앤 드롭해서 채워주면 왼쪽에서 첫 글자 이렇게 A, B, C로 해가지고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값을 가지고 이제 비교해야겠죠. A인가요? B인가요? 해서 비교 한번 할게요. I 5셀 선택해 주고요. 수식 입력줄에서 레프트 앞에다가 클릭해 주고 if 함수로 열어주겠습니다. if 함수 열어주고요. 레프트로 해서 했던 여기 있는 이 인수가 여기 있는 값이요. 값이 뒤에다가 등호 입력하고 는 입력하고 A인가요? A는 문자잖아요. 그리고 레프트 함수는 텍스트 함수여가지고 항상 이렇게 큰 따옴표로 해가지고 비교를 해줘야 합니다. A인가요? A를 이렇게 소문자로 쓰셔도 되고요. 대문자로 쓰셔도 하고, 얘는 대소문자 구분하진 않아요. 그래서 A인가요? 하고 이렇게 먼저 해줄게요. 자, A인가요? 비교해 줬습니다. 비교하고요. 쉼표 눌러서 A가 맞다면 이제는 삼각형 3개를 해줘야 돼요. 삼각형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 먼저 열어주고요. 그리고 삼각형이라는 특수 문자를 해주기 위해서 한글인지 지금 영문이잖아요. 한글로 바꿔준 다음에 미음 한번 눌러볼게요. 자음인 미음 눌러주고 한자 눌렀다 떼기 해볼게요. 한자예요. 한영키 아니고요. 한자예요. 미음 눌렀다 떼고 저렇게 까맣게 블럭이 이렇게 까맣게 되어 있을 때 한자 눌렀다 떼시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이렇게 특수기호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삼각형은 안 보이니까 여기 있는 보기 변경이 있어요. 꺽쇠 2개 보기 변경 눌러주면은 이렇게 특수 문자들이 펼쳐 보이고, 여기에서 삼각형 위로 향하는 삼각형 하나 눌러볼게요. 자, 됐다면은 이 삼각형을 지금 3개 만들어줘야 되니까 우리 이거 복사해볼까요? 삼각형 복사해서 뒤에다가 2개 더 붙여넣기.
해주고요. 그리고 이거는 문자니까 문자 닫아줄게요. 큰 따옴표로 닫아주기. 자, 다 했다면은 쉼표 한 번 더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였냐면은 여기 로지컬 테스트 해가지고 이거 논리식 이렇게 A인가요? 한번 비교해 주고요. value if true에서 여기 있는 값이 찬일 때에 이렇게 삼각형 표시하기 해줬고, 쉼표를 이렇게 딱 눌렀더니 value if false 해가지고요. 여기 있는 값이 만약에 맞지 않고 틀리면은 이 다음 번째 인수 적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번째 인수가 우리가 구할 게 여기 있는 이 레프트 여기요. 관리 코드에 있는 이 첫 글자가 이제 B인가요? 하고 다시 비교해 줄 거잖아요. 그래서 레프트에서부터 여기 있는 부분을 복사해 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 가지고는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쓸 거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블럭 지정해서 컨트롤 C 해 가지고요. 복사하고 뒤에다가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할게요. A였을 때 삼각형 3개, 그리고 여기는 B였을 때 삼각형 2개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A는 지우고 B라고 입력해 주고요. 영어로 바꾼 다음에 B라고 입력해 주고, 그리고는 B였을 때는 삼각형 2개가 되도록 이렇게 해줄게요. 잘 되었다면은 뒤에다가 클릭해서 A였을 때 3개, B였을 때 2개, A와 B가 다 안 맞았을 때는 삼각형이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삼각형만 하나만 복사할게요. 삼각형만 복사. 여기 있는 큰 따옴표까지 복사할까요? 큰 따옴표까지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기. 뒤에다가 컨트롤 V해서 붙여 넣어주고 큰 따옴표로 닫아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레프트를 1개 열어주고 레프트를 2개 열어줬기 때문에 함수는 똑같이 가로로 닫아줘야 돼요. 함수가 지금 2개 열렸으니까 2번 닫아주겠습니다. 가로로 닫기 2개. 가로 닫기 2개 하고 엔터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 D는 이제 맞지 않으니까 A도 아니고 B도 아니니까 삼각형 하나로 이렇게 나오겠죠. 자, I 5셀을 선택해주고 채우기 핸들로 밑으로 쭉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여기는 A니까 3개, 여기 B는 2개, 이렇게. 나머지는 삼각형 하나가 되도록 잘 되셨나요? 네, 잘 되셨다면 이번에는 구입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입월은 이렇게 한번 하라고 하네요. 구입일자, 여기 구입일자에 있잖아요. 구입일자에 여기 있는 월이요. 이게 8월인가 아니면 9월인 일자에 대해서만 월만 추출해가지고 거기다가 결과값에 월을 표시하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8월달, 9월달만 뭐 하자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하자고 해요. 여기 월 중에서 8월과 9월만 표시하기. 나머지는 표시하지 않기. 자, 잘 보면은 데이터가요. 7월달, 8월달, 9월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 8, 9월 중에서 7월달은 빼고 나머진 8, 9만 표시하게 하는데 이거는 if와 month 함수를 이용해서 표시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 연결 연산자에서도 사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뭐냐면 8월인가요? 9월인가요?의 뜻이에요. 8, 9만 표시하라는 얘기는 8월 달인지 아닌지 9월 달인지 아닌지에 대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게 2%에서 구하자는 거죠. 8월인가요? 아닌가요? 9월인가요? 아닌가요? 자, 그래서 조건이 1개 들어가야 되고 2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논리식 한번 볼게요. 논리식은 구입일자의 월이요. 8월인가요? 9월인가요? 근데 이 데이터 보면은 7, 8, 9로 되어 있어요. 8월인가요? 9월인가요? 그러면은 이 조건을 그럼 2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7, 8, 9잖아요.
여기 중에서 8, 9만 표시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8월 이상인 거, 8 이상인 거. 8 이상인 것만 해주면 되잖아요. 여기에 얘 빼고 요것만 표시해주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8 이상인 것만 찾으면은 8하고 9하고 이렇게 두 개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표시해주면 되죠. 그리고 나머지 7인 거는 표시를 안 하게 해주면 되고. 그쵸? 그래서 8월달, 9월달 맞다 그러면은 구입일자의 월, 즉 8월하고 9월만 여기 뒤에다가 월까지 표시해서 해주고 나머지 거짓이다 할 때는 여기는 공백 표시해주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그래서 구입일자의 월은 이 month 함수로 해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month로 해서. 자, 그러면 month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계속해서 if 함수도 지금 계속 보고 있죠. 조건이고 조건에 맞는 거 표시하고 조건에 맞지 않으면 이 뒤에 마지막에 인수에다가 표시하는 거. 자, month도 한번 볼게요. month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쉬워요. month는 월만 추출해주는 함수예요. 월만 추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인수가 하나만 들어오면 됩니다. 날짜에 대한 인수만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돼요. 요거 구입일자의 월. 구입일자에 대한 어떤 거요? 여기 있는 셀만 참조해주면 얘가 어떻게 해주냐면은 여기 월만 되어 있는 요 수만 이렇게 쭉 해줘요. 0708이 아니라 얘는 숫자로 해가지고 반환해줘요. 숫자로 반환. 예, 여기는 날짜에 월 반환하듯이 월이 숫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월로 이렇게 숫자로만 반환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숫자 가지고 if 함수로 해서 이렇게 조합해 가지고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한 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게 날짜 함수인데요. 날짜 함수에는 저 month 이거 지금 월이잖아요. 월인데 연도를 구하는 함수도 있어요. 한번 이렇게 날짜 함수를 알아봤다면 이것도 같이 아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연도 함수는 2월 함수예요. 예, 여기도 인수가 이렇게 딱 하나만 들어와요. 날짜라는 인수만 집어넣어 주면은 요 날짜에 대해서 연도를 구해주는 함수예요. 자, 그러면 날짜 말고 일도 있어요. 연월 1이 있잖아요. 그럼 1 구하는 함수는 day 함수입니다. day 함수에도 마찬가지 날짜에 대해서 여기에 그 일자 구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B5셀을 가지고 2열 함수를 적용했다 그러면은 어떤 숫자를 우리가 반환해 줄까요? 여기서 2020이 반환해 주겠죠. 2열이면은 그쵸? day 함수로 해서 날짜 했다면은 25일이 반환되어지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조금 더 편할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거를 같이 if하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이 구입일자의 월과 if식을 같이 하면은 month로 해가지고 했던 이 여기 있는 이 숫자 여기에 이렇게 참조해서 가지고 오고 여기 있는 이게 8월과 9월만 표시할 거니까 8 이상인 것만 조건식으로 만들어 주고요. 맞다면은 여기에서 이 구한 여기 month에서 여기 있는 여기에 8자만 이렇게 가지고 와서 뒤에다가 월 표시해서 월만 표시해주고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공백 표시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구하는 월이잖아요. 구입월 중에서 8월만 9월만 표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5셀 선택해주고 수식 입력줄에 등호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month로 해서 월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month 함수 불러와 주고요. 더블 클릭해서 month 함수 불러와 주겠습니다. 그리고는 구입일자에 대한 인수 참조해주면 되겠죠. G5셀 참조해주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입일자 중에서 월만 이렇게 추출해 주겠죠. 채우기 핸들로 해가지고 밑으로 쭉 채워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7, 8, 9에 대한
그 부분만 구입일자의 월만 이렇게 추출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다면은 이제 이 구입 월자에 대해서 8월과 9월만 표시하기 위해서 if 함수 조건 가볼게요. if 함수 불러와 주고요. 이 month 중에서 8월과 9월만 표시하기 위해서 네, 부등호 크거나 같다 해주고 8 이상인 것만 구해주겠습니다. 자, 저 조건에 맞는 것만 해가지고요. 쉼표 눌러주고 그리고 해당 월 8월, 9월 이렇게 표시하기 위해서 month 함수 다시 한번 불러줄게요. month 함수 불러주고요. 이 month에서 여기 구입일자 있는 셀 G5셀 참조해주고 그리고 가로 닫아주고요. 그리고 한글로 월까지 표시하기 위해서 &% 연결연산자 문자 연결해줘야 되니까 &% 연결연산자 하고요. 한글로 바꿔서 월이라 입력하고 쉼표 누를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월이 8 이상인 거니까 8 이상인 것만 이렇게 8월, 9월 표시를 해주고 나머지는 해당하지 않으면 빈 공간 공백 표시 주세요. 그래서 큰 따옴표 2개 하고요. 가로 닫아주고 엔터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8월 달은 8월로 표시하게 되겠죠. J5셀 선택하신 다음에 채우기 핸들로 밑으로 쭉 채워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7월 달은 공백이고 8월 달, 9월 달면 표시를 이렇게 해주게 되겠습니다. 잘 되셨나요? 잘 되셨다면 우리는 이제 여기 23셀을 선택해서 여기 있는 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거는 구입 가격이 평균 이상인 개수예요. 개수 구하는 함수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입 가격이 평균 이상인 거 한번 볼까요? 구입 가격이 자, 여기 있는 이 구입 가격 중에서 평균이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이 셀에 대한 이 영역에서요. 여기 있는 구입 가격 평균이 이 정도예요. 이 정도였는데 이거 이상인 거 찾아보니까 평균이 이상인 거는 지금 이런 기호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여기 구입 가격 평균이 이거에 대한 이상인 거에 대한 개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수가 이런 거요. 여기 개수. 평균 구입 가격 이상인 개수 구하기. 예요. 여기가 지금 말이.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1125원 이상인 게 찾아보니까 요 3개더라고요. 나머지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3개를 찾아주는 게 요 몇 개냐 하는 게 이제 구하는 요거를 구할 건데 이거를 이제 해보는 거죠. 구입 가격의 이상인 개수. 자, 여기에서 개수는 count if로 하고요. 평균은 average로 구하면 됩니다. 여기에 count if와 average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나오잖아요. 자, 개수는 count if로 그리고 평균은 average로 해서 구하면 돼요. average 이게 구입 가격의 평균 이상인 개수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ount if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count라는 거는 개수를 구하는데 if가 들어있어서 조건에 맞는 것만 개수를 구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 조건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지정한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 자, 지금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이 구입 가격의 평균에서요. 여기 이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게 평균 이상인 거 몇 개냐라는 거잖아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구입 가격 범위에서 평균 이상인 거 구해주는 거예요. 평균 이상인 거. 자, 그래서 뒤에다가 개까지 표시해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 구입 가격 이 범위에서
평균 이상인 거는 평균은 이거예요. 그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 금액이에요. 요 금액을 이 평균을 어떻게 구하냐? 에버리지로 구하면 되죠. 에버리지로 이 금액을 구하고 여기에서 이상인 거 표시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냥 여기다가 에버리지 하는데 얘가 조금 다르잖아요. 여기에 큰 따옴표를 이렇게 부등호 할 때 큰 따옴표 넣어가지고 부등호 입력하고 이거를 연결해 주고 있어요. 이 count if에서는요, 여기 있는 부분이 조금 주의해 줘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왜 이걸 이렇게 쓰냐? 이거 왜 이렇게 쓰냐? 자, count if 할 때는 부등호 입력할 때 여기 큰 따옴표 안에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자, 저거 왜 저렇게 되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에 이런 거 있다고 했어요. 합계 구할 때 count if, 개수 구할 때 sum if, count if 이런 게 있다고 했잖아요. 요 뒤에 if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거의 다 비슷하긴 해요. 여기에 범위 구하고 범위의 조건에 맞는 합계 범위를 이렇게 해주는데요. 여기 count if 같은 경우에는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해줍니다. 자, 여기서 다 여기 보면은 이런 조건이 들어가요. if는 어떤 조건이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 if 함수에도요, 마찬가지요. 여기도 조건식이 들어가고 여기에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인수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if는 항상 이렇게 조건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조건이 들어가는데 이 조건을 어떻게 입력하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조건식은 이렇게 보통 입력해요. 여기 왼쪽에 있는 값과 여기 값 1, 값 1하고 그 다음에 값 2를 서로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왼쪽 값, 오른쪽 값을 비교해서 이렇게 나와줘요. 근데 여기에서는 조건을 입력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기다가 왼쪽 값, 오른쪽 값 이렇게 입력하지 않아요. 여기다가는 평균 이상이냐 아니면은 이 조건이 뭐냐라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조건의 부등호를 입력할 때 여기서는 항상 이렇게 큰 따옴표로 입력해 줘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여기는 if 이 조건식하고 여기하고 조금 달라요. 달라서 그래요. 여기 있는 이 조건은 큰 따옴표로 해가지고 이상이냐라는 부등호를 이렇게 부등호 입력하는 거를 이렇게 큰 따옴표로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요거 둘 다 이 조건은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평균이 1000 이상인 거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또는 저기다가 조건이 이런 것만 찾는 거죠. 학생이 있는 것만 찾아준다. 이거는 문자에 대한 조건은 이런 식으로 구하는데 이렇게 숫자에 대한 그런 거 1000 뭐 몇 개 이상 아니면 얼마 이상 이런 거 구할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 부등호를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한 거는 요거죠. 평균 이상인 거. 평균을 구하는데 이 평균을 우리가 지금 에버리지로 지금 구하자고 하고 있잖아요. 에버리지로. 근데 이렇게 부등호하고 함수하고 해줄 때 이거를 서로 어떻게 해주냐면 연결을 해줘야 되는 연결 연산자하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해줘야 됩니다. 다시요. 여기에 부등호 입력할 때는 항상 큰 따옴표로 해가지고 부등호 입력해 주고요. 그리고 함수하고 연결해 줘야 되겠어요. 그러면 함수 연결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연결 연산자 이렇게 해서 쓰셔야 합니다. 여기 있는 이 조건은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네. 여기에 이 조건이 문자로 왔으면 그냥 문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 여기에다가 어떤 부등호를 입력해야 돼요. 뭐뭐 이상, 뭐뭐 이하 아니면 뭐뭐를 초과한다든가 같다라든가 이런 부등호 입력할 때는
큰 따옴표로 입력해가지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함수까지 연결해야겠다. 연결연산자 꼭 해가지고 연결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약간 조금 까다로워요.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줘서 이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랑 요거랑 여기 있는 거랑 이거랑 차이점은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값이 있냐 없냐의 차이. 요거는 왼쪽에 있는 값을 입력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큰 따옴표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준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count if 할 때는 여기 있는 범위 안에서 평균 이상인 부등호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게 되겠죠. 자, 의미를 조금 아셨나요? 네, 여기다가 개까지 여기다가 표시해 달라요. 여기다 결과값 뒤에다가 개 표시 주세요. 그러니까 뒤에다가 요 세 개를 찾아가지고 뒤에다가 이렇게 연결연산자 해가지고 개까지 표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부분 조금 헷갈리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이 13셀을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는 수식 입력줄에 등호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평균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평균, 에버리지로 해서 평균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에버리지 함수 열어주시고요. 우린 여기에서 구입 가격에 대한 평균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 에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아니 그냥 인수가 그냥 범위로만 이렇게 지정해 주면 돼요. 범위 지정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런 값을 얻을 수 있죠. 구입 가격이 평균이 이 정도 된대요. 여기 있는 1125원의 이상인 것만 찾아주면 되는 찾아주는 함수 가도록 할게요. 개수 구하는 함수 에버리지 앞에다가 클릭하시고요. count if 함수 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count if 함수를 열어주셨다면요. 여기에 첫 번째 range예요.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범위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구입 가격 범위에서요. 그러니까 이 구입 가격 범위를 지정해 줄까요? 첫 번째 인수로. 자, 이렇게 하면은 구입 가격에 대한 범위 첫 번째 인수로 해주고요. 쉼표 눌러볼게요. 뒤에 에버리지 그대로 있어요. 여기에서 이거 크리테리아 조건을 정해줄게요. 이 평균 이상인 거, 이상인 부등호 이렇게 해줘야겠죠. 이 부등호는 큰 따옴표 안에다가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큰 따옴표 안에다가 크거나 같다 표시해 주고요. 그리고 큰 따옴표 닫아주고 그리고 부등호와 함수를 연결해 줘야 되니까 연결연산자 앰퍼센트 연결연산자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 count if에는 구입 가격 범위에서 이 평균 에버리지 구입 가격했던 평균 이상인 조건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잘 만들어 주셨다면 첫 번째 렌지 범위, 두 번째 크리테리아 조건을 다 해줬어요. 마지막으로 가로 닫아 주고요. 엔터 눌러서 함수 완성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입 가격이 평균 이상인 거 3개를 구해주는 거죠. 근데 3인데 여기다가 뒤에다가 개까지 표시해 달라고 하니까요. 이 3이 적어놨던 우리 이 값에다가 여기 이 13셀 여기다 마지막에다가 개까지 표시해 줄까요? 문자 연결해 줘야죠. 앰퍼센트 연결연산자 하고요. 큰 따옴표 열어주고 한글로 개라고 입력하고 큰 따옴표 닫아 주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3개라고 표시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카운트를 해가지고 범위에서 평균 이상인 조건 해서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잘 되셨나요? 구입 가격 범위에서 구입 가격의 평균 이상인 거 이렇게 해서 개까지 해서 3개 구해 주었습니다. 잘 되셨다면은 이 14셀에 있는 라임 도서의 구입 가격 합계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또 한번 보도록 할까요?
라임 도서의 구입 가격의 합계라고 하는데요. 여기 있는 출판사가 라임인 것만 찾아가지고 구입 가격을 합산해서 합계를 여기다가 표시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출판사가 라임인 것만 찾아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dsum 함수예요. 얘도 합계 구하는 거죠. 합계 구하는데 조건이 출판사가 라임인 구입 가격의 합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인 dsum 함수를 보자면 이렇게 되죠. 여기 있는 이 범위 안에서요.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해주게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dsum 함수. 네, 여기 있는 범위죠. 이 범위 쭉 이 범위 안에서 네, 여기 합계를 구할 셀 참조해 주시고요. 조건은 출판사가 라임인 거예요. 그래서 출판사가 라임인 여기 있는 조건 범위를 이렇게 지정해 주면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범위 안에서 여기 출판사가 라임인 구입 가격의 합계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구해주겠다라는 dsum 함수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거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이 14셀 선택해 주시고 수식 입력줄에 등호 입력할게요. 그리고 dsum이라고 함수 열어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인수가 데이터베이스예요. 예, 그 표의 영역이죠. 내가 구할 표 영역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영역의 범위 지정해 주고요. 그리고는 쉼표 눌러서 합계를 구할 셀을 참조해 줄게요. 구입 가격에 대한 합계를 구할 거니까 구입 가격의 필드 이름을 셀 참조해 주고요. 그리고는 쉼표 눌러서 네, 출판사가 라임인 조건의 범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출판사가 라임이다 하는 F4에서부터 F5까지 범위 지정해 주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출판사가 라임인 거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3만이라는 합계를 구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 잘 되셨나요? 네, 영역 범위에서 네, 합계를 구해주는데 조건에 맞는 합계 구해주게 되겠습니다. 잘 해주셨다면 우리는 여기 최저 구입 가격도 한번 알아볼까요? 최저 구입 가격 여기 D도 한번 더 알아볼까요? 여기 데이터베이스 함수 중에서 조금 더 알아보자면은 D average 함수도 있어요.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범위 안에서요.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네, 조건에 맞는 평균. D max 함수도 있어요. D max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범위 안에서 조건에 맞는 최대값을 구합니다. 자, 또 보자면은 dmin도 있어요. dmin은 조건의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조건의 최소값을 구하죠. 또 보자면 dcount도 있어요. 조건의 개수. 여기 이거 안 했네요. 제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데 잠깐만요. 여기에 dsum 함수. 이거는 이 데이터 범위 안에서 조건의 합을 구하는 그런 함수가 이렇게 쭉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이렇게 쭉 있겠어요. 잘 살펴보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함수는 아니에요. 여기에 조건에 맞는 평균, 이 데이터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큰 값, 데이터베이스 범위 안에서 제일 그냥 작은 값,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셀의 개수 구하는 함수,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합계 구하는 함수, 조건에 맞는 합계 구하는 함수. 그래서 이렇게 같이 지금 dsum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하는 함수를 한꺼번에 쭉 알아두시면 돼요. 어디 안에서요? 데이터베이스 범위 안에서 조건에 맞는 평균 최대 최소 개수 구하고 합계 구하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는 다 똑같아요. 여기 있는 거.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여기 들어가는 게 여기가 다 똑같아요. 똑같아서 동일해가지고 여기다가 이것만 잘 선택해주면 인수만 잘 거다가 갖다 주면은 이 데이터베이스는 굉장히 쉬운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몇 번만 해보면은 요거 패턴 그냥 익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 알아봤고요. 우리 요거 한번 또 구하러 가볼까요? 이것도 J13셀 선택하고 수식 입력줄에 등호 입력하시고요. 최저 구입 가격 뒷섬 함수로 해서 구해보도록 할게요. 뒷섬 함수 열어주고요. 첫 번째 인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여기 있는 함수 빼고 필드 명에서부터 순수한 데이터가 있는 B4에서부터 H12까지 영역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는 쉼표 눌러서 필드 합계를 구할 필드 해줄게요. 합계를 구할 게 구입 가격에 대한 필드, 여기 구입 가격에 대한 합계를 구할 거니까 구입 가격에 대한 셀 참조해 주고요. 최저예요? 그 뒷섬 아닌데, 그쵸? 그럼 이거 왜 이렇게 했지? 4번이 어딘가요? 아, 지금 여기 하고 있네요. 제가 죄송해요. 지금 최저인데 죄송해요. 지금 딴 거 하고 있었네요. 아, 최저 어쩐지 민인데, 그쵸? 자, 민으로 다시 할게요. 네, 최저 구입 가격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가는 지금 구입 가격에 대한 최저를 지금 구하자고 하네요. 여기 구입 가격이 제일 작은 값 민 함수로 해서 구하는 함수인데, 민 엄청 여기에 최저 여기 있는 거 여기에서 제일 작은 거 8,000인 거를 구하는데, 민은 여기 있는 영역에서 이 영역 범위에서요 제일 작은 값 구해주게 되겠습니다. 민 한번 구해볼까요? 네. 어딨죠? 여기에다가 최저 구하는 등호 입력하고 민 함수 열어주겠습니다. 저 수식 입력줄에다가 안 한 이유가 여기 그 범위가 너무 작아가지고 여기 왼쪽에 셀에 침범하지 않아서 그냥 바로 할게요. 구입 가격의 범위 한번 지정해 줄까요? 여기에서 제일 작은 값 구할 거니까 구입 가격의 범위 해주면 이미 지정되어 있는 구입 가격 이름 정의로 구입 가격으로 되어 있어요. 이 구입 가격의 범위 지정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면은 여기에서 이 영역에서 제일 작은 값을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민 함수가 되겠죠. 네, 잘 구해 주셨죠? 다음 한번 가볼까요? 네. 제가 여기도 또 적어놨네요. 최고값 구하는 거 맥스 함수 되겠고, 몇 번째로 작은 거 구하는 스몰 함수가 되겠고, 몇 번째 큰 거 구하는 라지 함수 되겠고, 그러죠. 제가 계속해서 같은 거 조금 약간 반복하고 있죠. 자, 계속 같은 거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네, 작은 거, 큰 거, 몇 번째로 작은 거, 몇 번째로 큰 거 구하는 이런 함수 한꺼번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총 구입 금액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구입 금액은 H14셀에서 선택한 거래요. 여기서 선택한 거. 여기 컬러풀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가 이걸로도 선택할 수도 있고 이거 선택할 수 있고 여기서 선택이 다 가능하잖아요. 이 선택이 변경을 가능할 수 있는 여기 있는 이 값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있는 도서명에 대한 총 구입 금액을요. 구입 권수 여기죠. 이거랑 구입 가격이랑 곱해가지고 여기다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컬러풀, 지금은 컬러풀이지만 2m 그리고 48시간 뭐 이렇게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컬러풀에 대한 구입 권수와 이거 컬러풀에 대한 구입 가격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라는 거죠. 어떤 거는 우연한 빵집이라면 우연한 빵집에 대한 구입 권수와 여기에 대한 구입 가격을 서로 곱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합계 나오기. 그쵸? 네. 여기에서 선택한 거 어떤 거든 구입 권수와 구입 가격을 이렇게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할 게 뭐냐면 이 VLOOKUP은 찾는 함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요거 찾기, 여기에 해당되는 구입 가격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찾아줘야 돼요.
자, VLOOKUP 함수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택한 도서의 구입 권수 한번 찾아줘야 되고, 선택한 도서의 구입 가격을 이렇게 두 개 찾아가지고 서로 곱해줘야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VLOOKUP 함수를요, 이렇게 찾아주는 거죠. 여기 H14셀에서 선택한 거를 이 영역에서 어디요? 여기에서 선택한 첫 번째 열이 되도록 이 영역을 이렇게 범위 지정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지금 여기 있는 구입 건수를 지금 찾을 거예요. 그럼 구입 건수는 이 영역에서 여기가 컬 인덱스 넘버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몇 번째 열에 있느냐, 열 번호를 여기다가 적어줍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열 번호. 그러니까 여기가 구입 건수는 지금 하나, 둘, 세 번째 열에 있어요. 그래서 3이라고 적어주고, 그리고 이 도서명을요, 여기 랭지 룩업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찾아줄 거냐, 우리는 정확히 일치해서 찾아줄 겁니다 해서 해주면 여기 있는 4라는 값을 여기다 이렇게 찾아주게 되겠습니다. 4라고 찾아주었다면 우리는 구입 가격도 또 구해줘야 돼요. 찾아줘야 돼요. 자, 구입 가격도 마찬가지 H14셀에서 선택한 거 다시 한 번 더 참조해 주고, 그리고는 그 영역에서요, 여기 있는 컬러풀이 첫 번째 열이 되도록 열 범위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는 구입 가격에 대한 열 번호 여섯 번째 열에 있으니 6번째 열에 있는 값을 정확히 일치해서 찾아와 주세요 하면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세 번째 열에 있는 거 요거 가지고 올 거고, 여기 있는 거는 여섯 번째 열에 있는 구입 가격을 이렇게 가져오겠죠. 그래서 4하고 이거를 가져와서 서로 곱해 주세요 하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요 함수가 VLOOKUP을 두 번 곱해가지고 두 번 찾아줘서 곱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J14셀 선택해주고 수식 입력줄에 가서 등호 입력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 찾아줄게요. VLOOKUP 함수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lookup value예요. 찾을 값이에요. 여기에서 선택한 거 찾을 겁니다. H14셀에서 선택한 거 참조해 주고요. 테이블 어레이, 여기 있는 컬러풀이 여기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참조해 주겠습니다. C5에서부터 H12의 영역을 참조해 주고요. 그리고는 쉼표 누르고 여기에서 이 선택한 영역에서 구입 건수는 지금 몇 번째 열에 있나요? 하나, 둘, 세 번째 열에 있으니 세 번째 열에 있는 구입 건수 가져올 거고요. 쉼표 눌러서 정확히 일치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false 더블 클릭해서 false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가로 닫아 줄게요. 그리고 엔터 한번 눌러 볼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영역에서 세 번째 열에 있는 값을 이렇게 4라고 가지고 오게 되겠습니다. 자, 4라고 가지고 왔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구입 가격도 곱해가지고 구입 가격도 해줄까요? 자, 여기 마지막에다가 클릭하시고 곱하기 연산자 해준 다음에 한 번 더 VLOOKUP으로 찾아와 주겠습니다. VLOOKUP 함수 열어주고요. 마찬가지 lookup value는 H14셀에서 선택한 요거, 여기에서 쉼표 눌러주고 테이블 어레이는 똑같아요. 여기서 선택한 도서명에 대한 에서부터 내가 찾아야 할 영역 범위 이렇게 지정해 준 다음에요. C5에서부터 H12까지 영역 선택해 주고 쉼표 눌러서 우리는 구입 가격에 대한 거 찾아올 거니까 구입 가격에 대한 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있어요. 그래서 여섯 번째 있는 구입 가격 가지고 올 거고, 쉼표 눌러서 정확히 일치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일치 더블 클릭하고 가로 닫고 엔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4, 세 번째 열에 있는 4 가지고 올 거고, 여섯 번째 있는 11,000을 가져와서 서로 곱해줘가지고 이 가격을 우리가 만들 수 있죠. 이 값을.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나왔나요?
근데 여기에 지금은 우리는 여기 false가 여기 보면은 잠깐만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유사일치가 있고 정확히 일치가 있잖아요. 유사일치는 혹시 궁금하셨다면은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유사일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첫 번째 이 값이요. 여기 이게 텍스트예요. 그쵸? 텍스트인데 이 텍스트가 정확히 일치해서 가지고 와야 이게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100% 이렇게 정확히 일치해가지고 가지고 오면 되는데 이거 외에도 여기가 1이라고 만약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값을 가지고 와요. 이게 제가 여기다가 1이라고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거 유사일치로 한번 가져갔어요. 그러면 유사일치 하면은 이게 이렇게 나와져요. 여기 이상한 값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죠. 컬러풀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보니까 만이라는 거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옵션까지도 정확하게 잘 입력해 주셔야 제대로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저거 그러면은 언제 저거 쓰나요? 지금 여기 ITQ에서는 쓰지 않고요. 대부분 잘 쓰진 않는데 어떨 때 쓰냐면 이럴 때 써요. 이거 유사일치 0 말고 1 유사일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범위에서 써요. 보통 이렇게 1에서 만인 거는 A라고 표시해 주는 거, 뭐 이런 거 할 때 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범위 안에서 있는 거기 있는 거를 찾아올 때 유사일치로 해요. 만약에 1에서부터 만 안에 있는 거를 가지고 오고 싶다. 아니면은 11,000에서부터 뭐 아니면 2만 있는 거를 가져오고 싶다 했을 때 내가 여기 있는 값이요. 내가 여기 있는 값이 12,000이에요. 12,000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를 이렇게 가져오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유사일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거는 쓰지는 않아요. ITQ에서는 이거는 하진 않는데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거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문제 2번에 대한 부분을 함수를 다 살펴봤습니다.